이지선 유아임용의 구체적인 장점, 특징 보시면 저희는 2차 시험 준비 풀팩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만 붙으면 교사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량진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2차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2차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요즘 수업을 본인도 못해요. 수업을 본인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저는 1대1로 다 봐드려요. 제 눈엔 다 들어와요. 선생님들 수업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니까. 저는 계속 대학에 있을 때도 현장에 나가서 수업 장학지도 했으니까. 단설, 병설, 원장, 원감, 교사들 실제로 제가 다 지도했으니까요. 자, 교육공학 저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공학적인 교수 설계 이론에 근거해서 제 눈에 다 잡혀요. 제 눈에 들게 수업하시면 수석하거나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서 2차 풀팩 제가 딱 갖고 있는데 저희는 2차 3월부터 시작합니다. 2차 풀팩은. 3월부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2차도 알아야 1차도 잘 쓸 수 있어요. 2차 강의를 이제 들은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 개도 모르고 1차 시험 보고 왔네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 2차 공부를 안 하고는 합격 못 합니다. 합격 못 해요. 그래서 N수, 최불합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2차 저희 3월부터 하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와 4단계는 개인지도 실전 모의고사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진짜 실전하고 똑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 실력이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혹시 아직까지 이때가 이제 1차 발표 날 때쯤 되니까 이때쯤 이제 실력이 아직 안 갖춰주신 분은 끝까지 개인 지도로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이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 다 있어요. 과목, 시험에 필요한 모든 과목은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3에서 5월 사이에 진행이 되는 1단계 보시면은 자유놀이 수업 실현, 활동 중심, 놀이는 스펙트럼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놀이부터 활동까지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경기도가 완전 자유놀이만 났어요. 2019 개정 놀이과정으로 바뀐 초반에. 근데 중반쯤 되면서부터는 경기도가 오히려 활동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다시 돌아갈 활동. 자, 요즘에는 활동도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옛날처럼 순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자, 놀이적인 요소, 아동 중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자유놀이, 활동 중심, 놀이 스펙트럼 이런 거 이제 좀 가르쳐 드리고요. 이 강의로 다 구성을 해서 그리고 면접하고 시책을 이때 좀 다루는데 이때 제가 면접 만능 틀을 드립니다. 근데 1차 시험 보고 요 강의 듣고 선생님들이 막 감탄을 하시는데 여기서 1차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면접 만능 틀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즘 추세를 반영하는 시사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치원 현장하고 연결되는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막 감탄을 하시면서 막 감탄이 아니고 한탄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한 1, 2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년을 위해서 2차도 이제 들으셨어요. 시험 끝나고. 근데 내가 이것만 보고 가서 그거 하나 맞췄네 붙었다 이러면서 막 연세가 있으세요. 저하고 약간 이제 뭐 존댓말 했다가 반말했다가 그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만 보고 가도 붙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 하신 분들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 1차와 2차는 요새는 연결이에요. 이 면접 만능 틀 하나면 이것만 잘 돌리면 면접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개인 지도가 또 있어요. 요거 이제 줌에서 해도 되고 직접 학원에 오셔도 됩니다. 저는 줌을 진짜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랑 줌 수업하시면 이 학원에 오실 생각을 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줌에서 저를 만나면 거의 뭐 방 안에서 둘이만 만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만족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거리에 계시다면 굳이 학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학원에 막 와갖고 숙식하시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건강도 상하고 이러니까 오실 분은 오시면 너무 좋고요. 전 반갑죠. 근데 무리해가면서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줌으로 다 지도해드립니다. 줌으로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료를 제가 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는 거는 면대면이니까 너무 좋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제가 컴퓨터를 놓고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얼굴을 뵙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줌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1대1 과외받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2단계에선 해드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진행을 합니다. 주로 이제 3에서 5월 정도에 2차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시험 끝나고 오셔서 이제 다시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만약에 내가 붙으면 이제 당황 안 하죠. 1차 붙고 우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1차 붙고 결시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우울증 막 이런 거 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말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안 가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붙은 1차인데 안 가요. 왜 1차 같은 경우에 몰래 답 다 안 쓰고 막 틀린 거 다 쓰고 나만 그냥 망했네 이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2차는 뭐예요? 이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바보 되잖아요. 그런 거 싫어갖고 안 가는 분들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차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다시 2차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최신 교육부 자료집 수업 실현. 요거는 요즘 추세를 반영한 거. 놀이 중심. 그리고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운영 사료집, 요즘에 이제 AI 이런 거 강조하는 기관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2차 지도하면서 2차 시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단설, 병설 이런 이제 유치원의 공문들 같은 거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거 이음교육,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교육, 환경교육 이런 게 요즘 화두예요.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공부해야 2차에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주제로 면접도 하고 수업 실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쓰잖아요. 다 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면접이든 수업 실현이든. 우리는 1차에서도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언제 1차에서도 그런 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의 교육부는요, 선생님들 생각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수업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면접. 자, 면접도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안, 교사학습 과정안이 있는데 해당 지역만 별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듣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안이라는 게 수업 설계예요.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질문이 있는 세종시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 나눔 질문이 있는 경기도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과정안 시험은 없지만 인천 뭐 이런 데는 과정안 시험이 있지만 과정안 시험이 있든 없든 수업 설계가 머릿속에 없으면 수업이 안 나옵니다. 특별히 세종시 수업 설계 질문에 답 못합니다. 수업 나눔 질문에도 답을 못해요. 이거는 수업 설계, 교육공학 이론 중에서 수업 설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모든 선생님이 다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 2차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드립니다. 자세하게. 자, 이런 과정이 없이 2차를 어떻게 공부하고 붙는지 알 수 없어요. 스터디? 다 모르는데요, 뭐. 스터디 나도 모르고 이 친구도 모르고 이 친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수업을 고치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이 유아이명 학원과에는 2차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본인도 못하니까. 본인도 못하는 거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순서 외워서 딱 이렇게 쫙 얘기하고 나오는 건 외웠으니까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스터디로 하세요. 이러고 퉁치는 건데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행착오 하다가 떨어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책임져요.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합격생들 실제 사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업 아예 못하시는 분도 발문 전사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1차 끝나고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본인은 꼭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떨어져가지고 근데 왜 들어요? 이랬더니 이걸 이제 패키지로 들으면서 아니 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으세요? 이랬더니 자기는 내년에 1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보조 하려고 시험 보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방과후 교사 뽑을 때 뭐 누리과정 교사 뽑을 때도 이렇게 봐요, 시험을. 이렇게 수업 실현 시키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짜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외우고 제가 이제, 알바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어디 가서 수업 시켜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끌어올려 드렸거든요. 근데 붙은 거예요, 1차를. 저한테, 교수님 저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괜찮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올려놨거든요. 처음엔 진짜 안 됐었어요. 면접도 수업도 완전 안 됐었는데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예요. 학원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줌으로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쭉 해보니까 1차 발표 나기 전에는 이 수준에 달하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대체로 개인 지도로 진행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N수생 선생님들, 작년에 체불합 하셨던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요거 진짜 실전처럼 해본 분도 계세요. 자, 요런 일정은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총 3회 진행을 해서 요 안에는 실전 모고 3번, 개인 지도 3번, 총 6회가 들어있는데 요거 6회를 다 개인 지도로 하셔도 괜찮고 6회를 다 실전 모의고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2차고요. 2차 대비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 개인 지도와 1대1 개인 상담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추석 때 4시간 만에 1회독 하셨다고 하셨던 선생님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 3시 반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3시 반에도 보내시고 4시 반에도 보내시고. 근데 저는 추석 때 저도 각성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석을 잘못 넘기면 선생님들 당락이 갈려요. 그래서 저는 완전 불침번 쓰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무조건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각성돼 있어요. 새벽 3시 반에 문자 오면 제가 대체로 답변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자고 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는 1대1, 요즘에 교육공학 용어도 이런 게 있어요. 페어링 서비스라고 해요. 교육공학 용어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는 페어링 돼야 된다. 핸드폰하고 이어폰하고 페어링 되듯이 그래야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 개인 상담, 개인 지도 풀 패키지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절박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도 정말 카톡, 전화, 줌, 학원에서 직접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개인지도 풀패키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개인지도 선생님들이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해마다 많은 성과를 냅니다. 올해는 아직 최종 합격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지도를 많이 받으신 선생님들이 평가원전 수석도 났고 그 다음에 많은 합격자들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개인 PT는 올해는 패키지로 엮어서 총 20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냥 개인 PT반, 요거는 2월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공부 계획을 다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하는 PT, 이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시험장 갖고 들어갈 문제라든지 시험장 갖고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보시면 10월 말까지. 자, 그리고 여기 수석 대비 PT가 있는데 요거는 5월부터 8월 이때입니다. 5, 6, 7, 8월. 요거는 이제 완전 중간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때는 난이도를 높인 어려운 문제들. 자, 그래서 개인 PT, 수석 PT, 시험장까지 함께 가는 P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총 20회로 진행이 됩니다. 20회를 하려면 저를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돼요. 자,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아까 올해 컷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경우에도 제가 선생님들 그 수준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답 쓴 거 보면. 그냥 이제 스스로 풀지 않고 제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좀 참고해서 쓴 걸 봐도 제가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선생님들 쓰신 거 보면 요 부분이 틀립니다. 요 부분이 공부가 안 됐습니다. 이때 일이 있으셔서 집중을 안 하셨네요. 이런 거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부 계획을 같이 짜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공부 계획을 본인이 짜갖고 오면 제가 수정해드리기도 하고 아예 못하시는 분은 제가 짜요. 생활 분석부터 같이 합니다. 작년에 어떤 선생님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시면서
본인은 일병역 유감함이라 공부 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럼 1시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1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시간 분석을 잘 해보니까 적어도 4시간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잠 안 줄이고. 뭐 자투리 시간 30분 이런 거 다 합하니까 한 4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4시간 동안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 1시간 하셨으면 1시간 30분 아니면 2시간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보니까 4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1시간 반 내가 하겠습니다. 2시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주말은 별게 없어요. 그럼 주말은 막 8시간 하세요. 이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렇게는 안 하고 주말에만 2시간에서 4시간 요 사이를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1, 2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링거 꽂고 공부해요. 재밌으니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길이 보이고 공부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반에서 합격생도 사실은 많이 나왔고 수석들도 나오고요. 아직 올해는 이제 발표가 최종이 안 났으니까 누가 수석인지 알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석, 뭐 합격생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 이제 점수 올해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30점 이상 오른 분들도 계세요. 10점, 20점, 30점 많이 올랐고요. 초수인데 70점, 80점 잘했잖아요. 그리고 공부 한 2달, 3달 뭐 이렇게 하시고 뭐 60점, 70점 이렇게 받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50점 이상 받으면 사실은 잘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논술 막 19점 이렇게 받은 분도 계시고 막 완전 초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과를 내요. 선생님들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정말 많이 냅니다. 합격 또는 이 정도면 내가 다시 해볼 만해. 와,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30점 올랐어. 난 내년에 붙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개인 PT반이 있고요. 자, 개인 PT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3개의 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 수석 대비 올케어 VIP 원스톱 코스라고 해서 3개의 과정을 한꺼번에 묶은 반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풀 패키지가 있고요. 아까 4단계로 나누어지는 1차 풀 패키지 설명을 처음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풀 패키지가 있고요. 2차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개인지도 풀 패키지. 요거 3개를 묶은 반이 있습니다. 요거 3개를 다 묶은 반도 있습니다. 1차, 2차, 그 다음에 개인지도. 요거 3개를 다 합한 반이 수석 대비 올케어 VIP 원스톱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외에도 이지선 유아유명엔 더 많은 과정이 있어요. N수생 패키지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단계별로 묶은 것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한 과목 단과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상담은 한 과목만 들으시는 선생님도 제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다 줌 학습 공동체 오실 수 있고 저랑 다 상담하실 수 있고 다 가능해요. 아니면 아직은 수강은 안 하지만 임용이 너무 궁금하다. 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는 과목이 많고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딱 맞는 반으로 선택하시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 VIP 원스톱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다 보니 선생님들의 생활관리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진도관리 될 수밖에 없죠. 생활계획표 같이 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내용관리, 내용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뭐 암기관리 당연히 되잖아요. 암기장하고 문제관리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시기별로 이제 점수가 이렇게 향상된 사례를 여기 적어놨어요. 아주 이제 성공한 그런 사례고요. 처음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한 이제 70점 이 정도로 올라가서 점점 가서 나중엔 거의 뭐 90점 이렇게까지 맞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합격생 선생님의 개인지도 내용이에요. 아마 저랑 개인지도 오래 하시면서 요거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에 저랑 개인지도 하시고 요 합격한 선생님, 요 뒤에 이 선생님 수기까지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이 선생님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저랑
1대1로 줌에서 만나서 제가 시험지 첨삭 다 해드리거든요. 첨삭해드리고 요건 왜 틀렸고 요건 왜 맞고 이거는 키워드가 뭔데 잘못 썼고 이런 얘기 다 해드리고 점수 산출도 다 해드려요. 자, 이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실력 향상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숙제를 산더미처럼 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분이라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숙제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거를 진짜 다 해오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란 거죠. 이걸 다 했어? 막 이렇게 저도 놀란 거예요. 다 해왔어요. 제가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한 7, 8월 돼요. 이때가 한 7, 8월 상황이니까 이때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 붙습니다. 이때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딴 답안지를 만들어갖고 완전히 다른 답안지를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한 거를 싹 다 반영해서 온 거예요. 이분이 N수생이었어요. 초반에 저랑 상담하고 시험 그만둘라 했어요. 왜냐면 N수생인데 친구들은 다 그만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계속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해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분이 기억에 남아서. 자, 논술도 숙제 엄청 냈는데 그 숙제를 다 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논술도 답안지를 완전 갈아엎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과제를 안 냈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너무 많이 잘해갖고 오셔서 과제를 안 냈어요. 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틈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이게 돼요. 자, 이때가 언제죠? 7, 8월 됐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열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린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모범 답안 이제 대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과제도 내드렸어요. 과제 많죠, 그쵸?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이걸 그냥 써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줌에서 얼굴 보고 그 선생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써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도 다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읽으시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하면서 상대방은 알아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다 얘기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계획표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계획표를 쓸 줄 아니까 계획표를 제출하는 거고, 계획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획표 샘플을 제가 드리고 제가 계획표를 써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선생님 답안지 첨삭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딴 답안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는 아까 그 선생님 제가 평 써드린 분 있잖아요. 그분 답안지 첨삭한 거예요. 자, 원인과 논리적 답안을 쓸 때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 이유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볼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쉽잖아요. 근데 개인 지도를 받으면 선생님 여기서는 이게 안 들어갔고 저기서는 이게 안 들어갔고 이렇게 쓰는 게 원인과 결과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훨씬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들은 그래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밖에 모르시겠지만 답안지와 문제지를 놓고 저랑 얘기하니까 이게 이분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 정도면 사실 답은 잘 썼어요. 답을 잘 쓴 분이거든요. 8월에. 그런데 놀이공간에 대해서 유아들과 상의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게. 이제 문제 대비 답이 조금 애매하게 적힌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적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개념이 조금 잘못 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틀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 파악을 못해서 딴 걸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 답은 썼는데 이유나 설명 없이 쓰면 보통 키워드가 빠지는데 지금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유나 설명이 없이 쓰다 보면은 키워드는 빠진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첨삭해드린 걸 다 반영해서 고쳐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자, 논술은 잘 썼죠. 논술을 잘 써서 결론도 잘 썼는데 현재로는 이제 18에서 19점 답안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19에서 20점 답안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요게 이제 선생님들 보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를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알아요. 근데 지금 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랑 개인 지도 하시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해야 된다.
항상 이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거죠. 답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분의 합격수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1차 커트라인으로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2차에서 또 뒤집기 합격했는데 보시면 86점, 작년이니까 86점, 인천이 86점이었고 2차에서 컷 플러스 2.83이니까 2차를 상당히 잘 본 거죠. 자, 이분 2차도 저하고 거의 뭐 스파르타, 지옥 훈련 시작해갖고 막 했어요.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수업도 잘 하시고, 면접도 잘 하셨는데, 자, 1차 뭐, 이렇게, 이거 자료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시험도, 자, 보시면, 자, 1차 합격하고 나서 저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틀 잡고, 저랑 엄청 밀착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차도 합격하고 2차 뒤집기로 합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뭐 수석 합격하고 그런 선생님도 좋지만 자, 선생님들 이분이 이제 N수생이었고 포기하려다 했고 그리고 여름부터 진짜 저랑 열심히 그전에도 공부를 저랑 처음부터 하셨지만은 이제 여름 이후부터 저랑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여름에 저를 처음에 1회차 개인지도를 받을 때 좀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었었는데 개인지도 받으면서 회차마다 많이 향상됐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고 겨우 컷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컷으로 붙어가지고 또 죽자사자 해가지고 뒤집기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극적으로 노량진 오수 육수 청산하고 붙은 분들 많고요. 초수 합격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수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생 실습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 선생님한테 이지선 교수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수에 합격하고 싶어요. 이러고 오는 분들도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초수 합격도 많고 다양해요. 선생님들의 사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데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50세 넘었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동안의 길고 긴 방황 끝내시고 이제 더 이상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지름길로 가셔서 빨리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선생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우리 유아임용 시험은 그렇게 쉬운 시험입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고는 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니 내가 감히 이 어려운 시험 도전해봐도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지름길로 가신다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성실함과 열이면 충분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